돌아보니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노년을 맞이할 줄은 몰랐죠. 노화는 피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반짝이던 청년 시절을 지나 잔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중년을 거쳐 노년에 들어서니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검버섯. 여기 검버섯으로 고민 중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서글퍼진다 이런 느낌은 사실 있지만 여자니까 있는데 이제 얼굴도 몸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남자라고 피부 고민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이 얼굴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막 주름도 쩌글쩌글하고 검버섯이 퍼져가지고 이런 얼굴을 과연 나를 누가 봐줄까? 그래서 시작합니다. 검버섯 탈출 프로젝트. 지금보다 10년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피부, 귀하신 몸과 함께 만들어 볼까요? 피부과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요즘은 중장년 환자도 아주 많습니다. 얼굴에 이쪽 옆이 좀 가렵고 잠을 못 자요. 약을 발라놓고서는 그냥 밤새 저러고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여름 많기는 많았어. 그렇지만 이렇게 막 피부적으로 피부병이 올 줄은 몰랐지. 노년층의 피부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 10명 중 8명은 평소 피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피부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도 10명 중 5명, 절반에 달합니다. 그리고 어떤 피부 질환은 큰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죠. 이 두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얼굴에 뭐 이제 주근깨를 비롯해서 검버섯 같은 정말 무슨 점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고민이 보통 아니죠. 이 두 사람은 왜 그렇게 검버섯이 심각해진 걸까요? 기방이죠. 두 사람의 생활에서 그 답을 찾아볼까요? 아직 동이 터오기도 전 일찍부터 김무수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새벽 시장에 가는데요. 외출 준비를 해야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세수 한번 하고 나가는 게 전부죠. 시간에 쫓기다 보니 피부를 가꾸는 건 언감생심. 화장대도 따로 없으시다네요. 그런 김무수님도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햇빛에 많이 반사돼서 그런지 어쨌든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간단한 뭐 뽀로지 같은 게 나도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검버섯처럼 뭐 거뭇거뭇하게 생기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집을 나설 땐 긴팔옷과 모자도 챙겨 쓰는데 바삐 시장을 누비다 보면 더워서 그나마도 귀찮아집니다.
이거 팔린 거 맞죠? 아, 요런 거 없어요? 조금 저렴한 거. 요거. 없어? 왜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아요? 뜨겁죠? 뜨거운 햇빛을 보니까 당연히 빨갛죠. 근데 나오고 나서 아침 되면 꽤 햇빛이 강해지는데. 예, 예. 근데 원래 선크림 잘 안 바르세요? 아, 선크림 바를 때도 있고 안 바를 때도 있고 그냥 급하게 나올 때는 때로는 깜빡 잊고 올 때도 있고 아니면 가방에 챙겨 올 때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사는 게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이 검버섯은 점점 늘어가는 중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축구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뼈가 부러져도 축구는 해야 한다는 이 사람. 꼬리꼬리. 이 동네 FC에서 나름 손흥민으로 불리는 강석홍님입니다. 이게 뭐 엄마 뱃속에도 됐으니까 73년을 했죠. 축구를 하도 발기질을 많이 체해가지고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하셨대요. 한 게임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 중장년의 남자들로 이루어진 이 축구팀에서도 요즘 피부 관리는 대세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분은 좀 남다르시네요. 세상에 태어나서 선크림을 발라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마에서 흘러내는 땀이 눈에 들어가니까 더 타격을 받잖아요. 눈이 침침해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얼굴이 좀 타고 말지 눈에 그런 어떤 선크림이나 그 화학물질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검버섯이 생겨난 뒤론 어딜 가면 할아버지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큰일입니다. 마음은 아직 손흥민인데 말이죠. 햇빛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나이는 집에서도 따로 피부 관리를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세수하고 로션 하나로 땡. 그것도 몸에 바르는 바디 로션입니다. 검버섯 때문에 요즘 아들의 잔소리도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뭐랄까 햇빛이 좀 노출돼서 그럴 뿐이지 축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축구할 때 선크림을 발라야죠. 우리 아들이 하나 사줘봐라. 근데 맨날 사드리잖아. 근데 안 바르시잖아. 그래서 이제 피부 관리 좀 해야 되겠더라 진짜로. 진짜 해야 돼요. 해야 되겠다. 아빠 이제 뭐 40대 50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늦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늦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관리하세요. 선크림 바르시고.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거야. 그 명언 몰라요? 뭐. 늦었다 할 때가 늦었다. 나 그런 얘기 좀 하면 네. 늦었다 할 때가 빠른 거지. 이제 피부도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나중에 안 좋게 생각하면 암으로 발전했으니까 심히 걱정이 되죠. 그것 때문에. 근데 잔소리 해도 잘 말씀 안 들으세요. 강시고집이 세잖아요. 축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넘은 축구 인생에 뜻밖의 복병이 나타난 거죠. 바로 이놈의 검버섯 말입니다. 전혀 얼굴에 대한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며칠 전에 제가 축구를 하고 거울을 시치면서 거울을 하는 제 모습을 바라봤거든요. 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이 검버섯이 없는 데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럴까? 굉장히 서러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검버섯은 흔히 저승꽃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늙으면 생긴다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깨끗하던 피부에 왜 갑자기 이런 검버섯이 생겨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얼굴과 몸에 생겨나는 검버섯. 검버섯은 자외선을 받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면서 생겨납니다. 피부 표피층의 각질 세포가 두꺼워지고 멜라닌 색소가 늘어나면 피부 위에 이렇게 양성 종양이 만들어지는데요. 모양은 대체로 경계가 뚜렷한 원형이거나 타원형. 색깔은 갈색빛을 띨 때가 많습니다. 얼굴, 배, 두피, 몸 어디에라도 생길 수 있는 검버섯. 검버섯도 종양이라면 치료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지루각화증, 즉 검버섯은 양성의 표피 종양이기 때문에 대개는 양성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미용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얼굴에 일단 그런 게 좀 지저분한 그런 병변이 있으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거울을 봤을 때 나이보다 많이 이제 좀 들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일단 피부가 깨끗하고 좀 균일한 그런 색깔을 가져야 젊게 인식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의 저하 그리고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제거를 많이들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귀하신 몸들의 검버섯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피부과에 어떤 문제로 오시게 되었어요? 네. 오늘은 제가 네. 정말 우리 보사님한테 네. 구제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저는 평생을 축구만 생각하고 세상을 살고 네.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네. 오늘 갑자기 제가 축구를 하고 네. 시치면서 제 얼굴을 한번 되돌아봤거든요. 네. 이게 원숭이 얼굴인지 이 사람 얼굴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얼굴은 뭐 죽은 깨는 다닥다닥 네. 또 검버섯도 막 퍼져 있고 그래서 네. 저도 한때는 좀 얼굴이 참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축구 하나에 비쳐서 네, 완전히 지금 약간 얼룩덜룩한 갈색 색소들이 예. 만져보시면 평평하고 어떤 거는 이제 만져보시면 꺼끌꺼끌하게 겉에서 예. 만져지실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검버섯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루각화증이라는 건데요. 두 가지 다 햇빛에 의한 노화 현상이에요. 역시 강석홍님 검버섯의 원인은 축구할 때 내리쬐던 햇빛, 자외선이었네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그 유일한 치료제는 자외선 차단제예요. 유일한 예방이 자외선 차단제고요. 자외선 A, B, 가시광선 모든 게 다 이런 광노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무 볕이 강한 낮보다는 좀 그 외의 시간 약간 어둑어둑하거나 새벽이나 저녁 때나 그럴 때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근데 축구라는 것이 네. 그렇게 시간을 맞출 수가 마감 설 수는 없죠. 없고요. 네. 교수님, 지금 강석홍님 피부 상태는 어떤가요? 얼굴에 일광흑자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중에 일부는 튀어나온 검버섯으로 진행을 한 상태였고 이런 현상이 햇빛이 제일 많이 이제 조사가 되는 양쪽 뺨뿐만 아니라 안면에 얼굴의 앞쪽 부분에도 중심부에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그건 다른 분들보다 평소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돼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못 말리는 축구사랑 강석홍님 맞춤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얼굴이 원래 이 정도 늘 붉으세요? 그럼 마스크 벗어보시겠어요? 네, 벗으셔도 돼요. 네, 네. 그런데 피부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무려 가지고 있는 피부 질환만 4가지. 염증을 가라앉히고 늘어난 혈관을 좀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이제 같이 하시면 증상이 완화되는데 그다음에 그걸 유지를 하시려면 이런 악화 요인을 평생 피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셔야 되고요. 네. 환경을 늘 시원하게 하셔야 돼요. 에어컨 켜놓으시고요. 겨울에 너무 집안 덥지 않게 습도 한 50%를 겨울에 특히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때가 있는데 한번 바르실 때 어느 정도를 짜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평소에 네. 바르시는 거 그대로? 한 이 정도뿐이 안 쓴 것 같아요. 저렇게 듬뿍 많이 발라야 하는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이 바르는 양을 원래 권장 그 양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바르시면 네. SPF 한 4, 5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나타나세요. 효과가요? 네, 네. 제가 너무 아주 극한성 크림을 제대로 바르지 않았던 김무수님. 피부 상태는 어떤가요? 평생 관리를 잘 하시고 겉에 색조 화장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광노화가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가에 주름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를 눈가를 포함해서 얼굴 전체에 매일 열심히 바르시면 이런 광노화에 의한 주름살을 훨씬 늦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호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김무수님 맞춤 솔루션입니다. 한번 생겨난 검버섯은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너무 진하거나 크기가 큰 검버섯은 레이저로 치료합니다. 두 사람 모두 레이저 치료는 1회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검버섯 하나 없이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분, 박시연님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63세인데요. 한 10년 정도 아래로 보는 것 같아요. 피부과에 거의 가지 않았는데도 또래보다 10살은 어려 보인다는 피부. 할머니란 게 믿기지 않네요. 제 나이 또래면은 거의 검버섯이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주로. 네, 많이 봐요. 제가 조언을 많이 해주죠. 어떤 조언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우선 자외선 차단제는 충분히 스며들도록 외출 20분 전에 발라줍니다. 좀 많다 싶을 정도 손가락 2마디 이상 짜서 얼굴 구석구석 빠지는 곳 없이 바르고요. 얼굴뿐 아니라 목과 손,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엔 전부 다 발라줘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 용품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죠. 토시, 그다음에 마스크, 그리고 저는 패치까지 준비합니다. 그야말로 햇빛 원천 차단.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외출 준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등산로에서도 가능하면 햇빛을 피해 그늘로 다니기. 보통 땐 햇빛이 강하지 않은 새벽 무렵에 등산을 다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시연님의 비법은
가능하면 햇빛 피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햇볕으로 나가면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자외선 노출이 되잖아요. 아무리 가리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도 걱정되고 뭐 땀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나니까 덜 나게 하기 위해서 땀 나면 또 선크림 발라도 이게 다 땀으로 적셔져서 다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라도 그늘로 다닙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가지고 다니면서 2~3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줍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덧발라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박시연님의 일상은 그야말로 자외선과의 싸움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자외선이 그렇게나 피부에 안 좋은가요? 그렇다면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자외선에는 UVA와 UVB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 UVB는 표피에, UVA는 피부 깊숙이 진피까지 침투합니다. 이때 자외선은 피부 조직에 남아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과다하게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시킵니다. 그렇게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거죠.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알 수 없는 영어와 숫자들이 많은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선 SPF는 자외선 B의 차단 지수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이 잘 되고요. PA는 자외선 A의 차단 지수인데 플러스 기호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최소 차단 지수가 다른데요. 계절과 장소에 따라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야겠죠. 백문이 불여일견,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직접 보여드리죠. 우선 실험맨의 온몸을 검은색 천으로 가리고요. 등 뒤의 작은 부분만 3군데 노출시켰습니다. 햇빛을 많이 쬐어서 손상을 입게 되면 피부에서는 처음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빨겠다가 나중에 이제 멜라닌 색소 그런 거가 제자리를 못 잡아서 그 좀 시커멓게 오래 남아 있고 또 피부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를 더 만들게 됩니다. 보상작용으로. 그렇게 해서 태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색으로 서서히 변하게 될 겁니다. 얇게 발라보겠습니다. 실험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단계별로 발라줍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기계 안으로 들어가 자외선을 쏘이는데요. 이러다 실험맨의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고요? 걱정 마세요. 여름 해변과 비슷한 정도의 자외선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여름 바닷가에서 잠시 자외선에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나셨고요. 그대로 걸어 나오시면 돼요. 눈 뜨시고요. 2분 후 실험이 끝났는데요. 실험이 끝난 직후에는 피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지나자 달라졌죠? 아,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나 중요하네요. 그래도 궁금한 게 남으셨다고요? 그래서 준비한 피부 건강 OX 퀴즈. 자외선 차단 주스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바르기만 하면 된다?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틀렸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을수록 차단을 덜 해주겠죠. 우리가 아무리 발라줘도
100% 자외선을 차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보호 효과를 갖는 그런 높은 지수의 제품을 얼굴 전체에 균일하게 충분히 발라줘도 차단을 다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극대화해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색조 화장을 하지 않는 게 피부에 더 좋다? 과연? 틀렸습니다. 색조 화장은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워낙 피부에 안 좋은 물질이다 보니까 가릴 수 있는 만큼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많이 가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버섯은 여자들이 더 잘생긴다.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평소에 바르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훨씬 드뭅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만 뭐 가끔 바른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지 않고요. 얼굴에 일단 뭘 바르는 것 자체를 끈적거려서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노화가 여성들보다 많이 진행을 하고요. 아무래도 야외 활동도 여성보다 많이 더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 검버섯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검버섯이 생긴 사람, 바로 강석홍님 이야기네요. 그렇죠. 오늘도 어김없이 종횡무진 축구장을 활보 중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 팔토시는 뭔가요? 세상에 아마 이 팔에도 스타킹 끼고 축구하는 사람 처음일 거야. 이거 부호 같으니까 어차피 부홍막인데 아주 좋잖아요. 아주 뭐 잘 어울리네요. 구태여 뭐야 그거 토시 살 필요도 없고 이게 난 딱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특히 여기 오, 이제 선크림도 바르세요? 제가 발라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발라봤는데 이게 안 발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액이 스며드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붙습니다. 에헤이, 이왕 바르시는 거 좀 공들여 바르시지. 더 좋잖아요. 손에 안 묻고 잘 발라질 거예요 아마. 이게. 축구하시는 열정만큼 그 열정이 10%만 피부에 투자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피부셨을 텐데 아깝고. 근데 지금이라도 뭐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요 근래 그 귀하신 몸이 돼가지고 제가 올리고 관리 좀 했더니 너무 얼굴이 깨끗했다고 주위 사람들 다 그럽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꽃집 사장님 김무수님은요? 우와, 우리 사장님 이번엔 정말 단단히 마음 잡수셨네요. 남은 이주도 파이팅! 검버섯을 신경 써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피부암은 검버섯과 잘 구분이 안 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분도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몸에 옛날부터 그 종이윳 같은 것이 좁쌀만하게 나가지고 이제 통증이 없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이제 한 7, 8년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러러 피부과 의원에 가보니까 아이고 이거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 검버섯이 생긴 곳은 배 중앙.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고 진물까지 났습니다. 검버섯인지 피부암인지 확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살펴봐야 합니다. 모양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조직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순용님은 어느 쪽일까요? 오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본 그런 피부 궤양 있는 부위 주변으로도 사실은 혈관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아까 좀 까맣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색소가 이상하게 비대칭적이고 또 약간 푸르게 보이는 색소들이 약간 주변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기저세포암이라고 하는 피부암에서 관찰되는 소견들이에요. 기저세포암은 피부암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암입니다.
표피의 맨 아래층을 기저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생긴 암이 바로 기저세포암인데요.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생기기 쉬운데 비교적 치료가 쉽지만 얼굴 H존에 생기면 위험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우선은 검버섯 지루각화증은 종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루각화증이라고 해서 증상 같은 건데요. 각질 형성 세포가 이렇게 증식을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오기만 하고 아래로 증식을 하지 않아서 마치 찰흙을 피부에 던져놓은 것처럼 위로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암은 한 번 생기면 점점점 커지고 밑으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종양입니다. 종양의 특징은 한 번 생기면 계속 증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평소에 네. 이거는 좀 이상한 점이다라고 느꼈던 부위는 없으세요? 네. 그런 건 뭐 피부암은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암의 주요 원인이 자외선이라면 왜 햇빛 노출이 적었던 배에 암이 생겼을까요? 그건 자외선이 옷을 뚫고 침투했거나 자외선과 상관없는 유전자 변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어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면역이 감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암을 발생을 억제하던 유전자의 발현이 마찬가지로 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의 발생이 늘어나는 것과 암의 발생을 억제하던 유전자가 감소하는 게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취약하게 되는 거죠. 수술이 빠를수록 병변이 작을수록 변이가 없을수록 치료에 유리합니다. 수술은 광범위 절제술로 진행됩니다. 배순용님의 경우 먼저 배에 생긴 기저세포암 병변보다 3mm에서 5m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절제할 부분을 표시합니다. 그 주변으로 마취 주사를 놓은 후 암 병변을 깨끗하게 도려냅니다. 흉터가 적고 피부 모양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잘 봉합해주면 수술은 끝이 납니다. 배순용님의 경우 다행히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이가 없을 경우 보통 기저세포암의 완치율은 98%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의심되는 검버섯은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는 게 좋겠죠? 검버섯과 피부암, 그래도 헷갈리신다고요? 그렇다면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죠. 이번에도 저와 함께 OX 퀴즈 한번 풀어보실까요? 검버섯 중 일부가 피부암으로 발전한다. 과연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답은 X입니다. 아하. 검버섯은 지루각화증이라고 해서 종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버섯 자체는 피부암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피부암은 조직 검사로만 확진할 수 있다. 환자분들, 일반 분들이 피부암을 언제 의심해야 되는지 제일 기억하기 좋게 A, B, C, D, E라고 하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기억하고 있는데요. 먼저 좌우 대칭을 확인해 봅니다.
다음엔 검버섯의 경계를 확인하고요. 색깔이 여러 개이거나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 것. 이렇게 스스로 검버섯의 변화를 관찰하고 의심해 봐야 하는 이유는 조기 발견을 위해서입니다. 어, 2cm가 넘어가면은 수술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암을 절제하고 나서 이 피부 결손된 부위를 복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하고 나서 이게 굉장히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반복하거나 환자의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수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루션 막바지 김무수님의 꽃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뭔가 달라졌죠? 뭔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확실히 뭔가 달라요. 삼 주 전에는 맨판에 맨 얼굴이 그대로 햇빛에 노출됐었는데 와, 지금은 토시와 모자를 챙겨 쓰셨네요. 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이 먹으니까 내 몸도 챙기려고 기아시 몸 찍다 보니까 이제 더 앞으로 더 예뻐지려고 이제 철두철미하게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모자 쓰고 이제 선글라스도 쓰고 그렇게 외출하려고요. 피부를 챙기면서 스스로가 좀 더 소중해지는 기분도 듭니다. 거의 못 보던 거울인데 거울 사셨어요? 샀어요. 거울도 그럼 좀 자주 보시겠네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자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솔루션도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3개나 사셨네요. 이제 선생님이 선글라스를 쓰든지 팔토시를 하든지 하여튼간에 잘 지키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이제껏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세월. 지금부터는 김무순, 본인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노년의 좋은 점이겠죠. 솔루션 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려 제작진을 노심초사하게 만들었던 강석홍님. 그런데 우리 석홍님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3주간 달려온 검버섯 탈출 프로젝트.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순님과 석홍님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김무순님은 표정부터가 달라졌는데요. 네, 김무수님 그 이후에 관리를 잘 하셨어요? 관리하느라고 무지 힘들었어요. 힘드셨어요? 평소 안 하던 걸 하려니까 힘드셨어요? 네. 습관이 안 돼가지고 네. 바쁘면은 그냥 네. 내 얼굴 뒷전으로 하고 네. 그냥 생활했던 게 네. 익숙해져 있었는데 네. 3주 전보다는 뭐랄까 좀 거짓말 좀 보태서 조금 재생된 느낌으로 새로운 네. 좀 네. 사람들이 그래요. 보시고는 네. 그 전보다 훨씬 얼굴이 이렇게 밝아 보이고 좋아지다 다른 보니까. 분들이 그런 예, 얘기를 하세요? 그런 그러면 얘기를 그분들이 느끼시는 게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검버섯이 좀 옅어졌고 무엇보다 피부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좀 색깔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좀 균일해 보이시거든요. 전에는 더 진한 것들이 팍팍팍 눈에 띄었었는데 맞아. 예, 그런 게 많이 이제 좀 이제 흐려지면서 조금 비슷해 보이세요, 색깔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좋아졌다고 인지를 하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두 달 있다 오세요. 좋아지게 해주셔서. 좋아지시고 더 좋아지셔야 돼요. 아, 네. 네, 그러세요. 예, 예. 노력하신 만큼 피부가 좋아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기분이 엄청 좋죠. 아, 좀 더 젊었을 때 신경을 쓰고 살았으면 아마 지금 더 좋아진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젊어진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아쉬웠어요. 저는 사실 석콩님의 변화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보시면 많이 깨끗해졌는데요. 뺨에도 굉장히 지저분한 얼핏 봐도 좋아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축구장에 나가면은 갑자기 왜 이렇게 깨끗해지냐고 또 그런 얘기 들으시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검버섯이 옅어지면서 얼룩덜룩한 느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그 전에는 뭐 축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얼굴이 무슨 대수냐, 나이도 있고 또 남자고 또 전혀 관리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정말 얼굴 피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제 얼굴에 다시 탄생한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게 보였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피부는 남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나. 그래서 피부 건강은 곧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피부는 어떻습니까? 이제 본인이 거울을 봤을 때 일단 기분이 좋아야 활력이 넘치고 젊게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하시면 건강한 전신 그리고 피부를 꾸준히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생활 습관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 피부에 투자하는 생활 습관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피부암, 그다음에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60대, 70대에 피부 상태를 내가 지금부터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확실하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팔이 안 움직이고 신경이 없는 느낌? 푹푹 찌르는 증상이 반복돼서 오고요. 잠을 자다가도 여러 번 깨고. 어떤 각도 이상을 했을 때 아파요. 회전 근육이 찢어져 있으면 이게 안 붙어요. 점점 더 커져. 일상 패턴들 중에 굉장히 위험한 패턴들이 있어요. 110도, 180도 올라갈 것 같아서 평생 가도 운 좋으면 수술 안 할 수도 있겠다. 몸이 살아났어요. 어깨가 날게 됐어요.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